큰 힘이 됩니다. 한국과 필리핀 네티즌들 간의 댓글 싸움이 외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을 정도로 큰 감정 싸움으로 커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한 조언과 충고가 이제는 악성 댓글 때문에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윗 전쟁에 갑자기 일본인 네티즌들이 신이 났습니다. 필리핀 화이팅, 일본은 필리핀과 항상 함께한다 부터 시작해서 한국인 비하까지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3자인 일본에서 더 크게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터진 이 사건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갑자기 9일 밤 늦게 한국과 일본에서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인들이 한국을 취소한다, 한국을 버린다 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을 30만 개가 넘는 트윗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필리핀인들이 한국에 대해 분노를 하게 된 계기는 필리핀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벨라포치의 틱톡 게시물이 시작입니다. 벨라포치는 틱톡 팔로워만 1,500만 명이 넘는데 틱톡에 자신의 왼쪽 팔뚝에 새긴 문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문신이 우길기를 바탕으로 해서 붉은 심장이 그려져 있는 형태인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우길기를 바탕으로 하다니 제정신이냐 등의 비난을 했습니다. 초기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에 벨라포치는 즉시 미국의 한 가수에게서 영감을 얻었다. 나의 타투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용서해달라. 나는 절대 누구에게라도 상처를 주는 것을 하지 않는다. 문신을 다른 문신으로 덮도록 하겠다. 라고 구구절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인들이 더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이 필리핀은 가난하다, 필리핀은 키가 작다 등 본질과 관계없는 인격 모독적이고 차별적인 댓글을 달면서 때 아닌 큰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민석이라는 한국인이 벨라포치에게 가난한 나라,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 키 작은 사람들이라는 댓글을 달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필리핀들이 이 댓글을 캡처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부 한국인들도 생각 없는 너의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큰 싸움이 되었다. 당장 사과해라. 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 댓글의 영어 표현을 보면 어린 학생이 번역기를 이용해서 올린 댓글이 아닐까 짐작이 갈 정도인데 여기에 필리핀 네티즌과 일부 한국 네티즌들이 대거 나서면서 일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한 댓글이 이제는 벨라포치도 한국인들의 계속된 비난에 대해 화가 난 트윗을 올릴 정도입니다. 한국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필리핀을 공격하고 자꾸 놀리면 나는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젯밤 늦은 시간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인은 결코 일본이 한 역사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서 필리핀이 6.25 전쟁에 참여한 사실은 잊고 있다. 목숨을 걸고 불리한 전쟁에서도 승리한 필리핀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모른다. 한국인들은 필리핀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왜 영어를 배우러 오느냐. 우리는 플라스틱이 아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다 라는 트윗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트윗들도 상당히 감정적인 내용이 많지만 이 영상에서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필리핀인은 필리핀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우리는 극복하며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제발 한국이 가장 훌륭하고 깨끗하고 교육받고 친절한 사람들인 척하지마 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트윗에는 한국인들이 한국이 일본에게 꼭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너무 예민합니다. 보통의 한국인들은 필리핀을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틱톡에는 무식한 한국인도 있습니다. 맞아요. 몰상식한 소수의 한국인들 때문에 이런 논쟁이 유발되었어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양 국민들이 예전처럼 친하게 지냅시다. 나는 6.25 때 필리핀이 참전한 사실을 알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일부 몰상식한 한국인들의 인격 모독과 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선풀을 달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기간 중에 지상군 1개 대대 전투단을 파견했고 참전 기간 중에 전사자 112명, 부상 299명, 실종 16명, 포로 41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리핀과 한국 간의 네티즌 전쟁이 일본에서 대문짝만하게 기사화가 되고 온 동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인 네티즌들은 대거 댓글 전쟁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갑자기 한국과 필리핀이 큰 싸움이 났다. 한국이 필리핀인들을 모욕했다. 필리핀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라는 제목으로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인은 증오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인터넷 시대에 한국인 정신병자들이 세계에 두루 발생하고 있다. 결국 세계에 고립되는 한국인들. 그 문신에 사과를 할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지 등의 댓글을 달면서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트윗에서 계속 캔슬 코리아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속보, 필리핀에서 한국의 분노가 폭발했다.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 35만 트윗 돌파. 예전에 일본의 한 주간지가 올린 기사로 일본 국내에서도 큰 망신을 당한 기사를 첨부하면서 트윗을 남긴 일본인도 있습니다. 한국인은 10명 중에 1명이 정신병자이다 라는 기사인데 이것을 첨부하면서 한국인은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필리핀인들은 조심하세요 라는 트윗을 단 것입니다. 필리핀인들에게는 행운을 빈다. 당신들은 멋지다. 우리 일본인은 당신들 편이다. 라는 낯간지러운 트윗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인 네티즌들이 신이 나서 덤벼드는 모습이 필리핀인들에게도 좋지 않게 보이고 있는데도 지금은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밀크티 동맹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사건이 아시아권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트윗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밀크티 동맹은 태국과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 대만과 홍콩 네티즌들까지 합세하면서 확대되어 버린 트윗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태국의 유명 모델인 위라야 수카람이 트위터에 C19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더라 라는 글을 올리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트윗 공격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면서 밀크티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네티즌들이 연합하면서 나중에는 메콩강댐 중지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사소하게 시작한 사건이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 여러 국가들의 네티즌들이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또 한국 네티즌들이 반발하면서 이상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네티즌들이 부지런히 부채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트윗을 올리면서 대거 참여할 거고요. 어쩌면 벨라포치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했을 때 멋있게 받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논쟁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철없는 한국인의 짧은 댓글을 이렇게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는 필리핀과 한국의 악성 댓글러들은 자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방역 유공자를 위한 표창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총출동해 코로나19 방역 유공자들의 로고를 치하했습니다. 인민일보는 7일자 신문 1면에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정부와 인민들이 코로나19와 싸운 과정을 일자별로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보통 함께 이겨내야 될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19 통제 전체 기록이란 제목의 기사는 전염병이 종식했을 때나 쓰는 기사라는 점에서 마치 중국이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전 세계에 주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여러 의미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에서는 마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9월 1일에는 유치원 2,842곳과 초중고 학생 140만 명이 한꺼번에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전파 우려 속에서도 일주일간 맥주 축제를 열어 10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 워터파크에서는 풀파티를 열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젊은 커플들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춤을 췄습니다. 게다가 우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행사가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칭다오에서는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연례 맥주 축제에 연 인원 400만 명이 다녀갔으며 이들이 비운 맥주는 약 400톤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9월 7일 기준 2,708만 2,540명이고 사망자는 88만 3,001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나라도 아닌 발원지인 중국, 특히 우한에서 이런 대규모 축제를 연다는 건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 측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국은 정말 코로나가 종식된 게 맞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지난 7일 중국 위생당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본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발 한국행 승객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 검역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5명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만일 확진자가 중국인일 경우 한국행 비자 발급 단계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놓고도 중국에서 출발했다면 중국 핵산 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핵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경우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는 반면 한국은 핵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모두 확진자로 분류하는데요. 이번에 중국발 확진자는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무증상 감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국발 한국 승객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한국인인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특별히 핵산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국인이 확진됐다면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 상태로 있다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중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사례는 지난 2월 칭다오에서 체류하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다 확진이 된 경우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 비자를 내줄 때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요. 다만 비자 단계와 실제 입국일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인이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됐다면 중국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가 잘못됐거나 확률은 낮지만 핵산 검사 이후 입국하기 전에 무증상 감염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일부는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일부에선 이렇게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중국 당국의 통계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중앙문헌출판사는 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소가 편집한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및 돌발 사태 대비에 대한 논술집을 전국에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했던 돌발 사태에 대한 연설, 보고,談話, 지시 등 180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22일 넘게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종식 수순을 밟는 중에 발간됐는데요. 이는 시진핑 주석의 전염병 대처 지도력을 부각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이 책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이 우한의식을 강화하고 통제력을 높이며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나오는 이 책자를 학습하는 것은 위험을 해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아주 주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중국 언론은 정말 정부와 시진핑의 국가 재난 대처가 옳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즉 RSF는 지난 4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언론 자유 지수란 지난 2002년부터 180개국을 대상으로 미디어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중국은 지난해와 같은 177위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아시아의 언론 자유는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중국이 이를 낮추는데 더욱 한몫하고 있죠. 크리스토프 들루아루 RSF 사무총장은 올해 산정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는 많은 위기들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세계 언론 자유 지수상 국가별 순위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어 중국은 코로나19 위기를 은폐하기 위해 자국의 시민 2명을 체포하는 등 언론인 100여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 사건은 올해 초 중국 현지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됐을 무렵 중국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언사를 던진 인물들이 연달아 실종된 것인데요.
변호사이자 시민 기자를 자처한 천추씨는 1월 24일부터 우한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SNS로 전하고 자신이 목격한 병원의 상황이나 부실한 의료 체계를 비판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하던 의류 판매상 황빈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황빈 역시 우한 시내 병원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는 한편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을 하다 실종됐습니다. 또 칭화대학교 법학과 시장윤 교수 역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은 시민사회와 언론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는 정부 비판 기고문을 올린 뒤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인물들이 실종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 버뮤다 삼각지대에 비유한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버뮤다 핑핑지대로 중국 정부